예, 마음껏 먹으면서 누워만 있어도 살이 쑥쑥 빠지는 꿈 같은 세상. 정말 올까요? 사실 그 꿈은 이미 2026년 현재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지력이 부족해서 살을 못 빼는 거야 라며 구박받던 시대는 이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마법 같은 약 뒤에 숨겨진 거대한 자본의 음모와 몸의 반란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남들은 다 몰래 맞고 예뻐지는데 나만 부작용 무서워서 망설이다 뒤처지는 건 아닌지 불안하시죠? 오늘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미국의 그 기적의 비만약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살이 빠지는 원리를 넘어 왜 이 약이 인류 역사를 바꿀 게임 체인저인지 알려드립니다. 자, 이 정보를 모르면 남들 다 누리는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반대로 검증되지 않은 위험에 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부호들과 할리우드 스타들이 왜 이 회사 주식에 열광하는지 그 내막을 아시나요? 지금부터 인류가 수만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비만이라는 난제를 푼 이 약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여러분,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미국의 제약 거물 일라이 릴리가 내놓은 마운자로와 젯바운드는 그야말로 혁명입니다.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되었는데 임상시험 중에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살이 빠지는 걸 발견했죠. 이거 당뇨가 아니라 비만 치료제로 팔면 대박 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세상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약을 만들지 못했던 걸까요? 사실 인류는 과거에도 수많은 다이어트 약을 만들었지만 대부분 마약 성분이거나 심장 마비를 일으켰습니다. 뇌를 억지로 속여서 흥분시키거나 대사를 강제로 끌어올리다 보니 몸이 망가졌던 거죠.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주사제들은 우리 몸의 호르몬인 GLP-1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밥을 먹으면 나오는 호르몬을 흉내내서 뇌에 나 배불러 그만 먹어 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위장이 움직이는 속도를 늦춰서 음식이 배에 오래 머물게 하니 배고픔 자체를 잊게 만듭니다. 식욕이라는 본능 자체를 통제하는 이 기술은 인류가 처음으로 안전하게 도달한 고지입니다. 실제 이 약을 처방받은 사람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음식에 대한 갈망 자체가 사라져서 맛집을 찾아다니던 열정이 증발했다고들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삭센다나 위고비 열풍이 불었지만 이번 약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한 달에 무려 자기 몸무게의 20% 이상을 감량했다는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자, 100kg이던 사람이 몇 달 만에 70kg대의 평범한 체구가 되는 게 가능해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공짜 점심이 있을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이 약을 끊는 순간 우리 몸은 기다렸다는 듯이 원래의 몸무게로 돌아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이른바 요요 현상의 끝판왕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또한 평생 주사를 맞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 달 약값이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데 이건 결국 부자들만 날씬해지는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닐까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보험 적용 문제로 빈부 격차에 따른 비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두고 매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비만이 질병인가 아니면 단순히 미용의 영역인가에 대한 철학적 논쟁입니다. 만약 질병이라면은 국가가 돈을 대줘야 하고 미용이라면 개인이 감당해야 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만 주사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 약의 부작용 또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입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구토, 설사, 그리고 심각한 메스꺼움입니다. 살은 빠지는데 하루 종일 배멀미를 하는 기분이다 라고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얼굴의 지방이 너무 빠져서 급격히 늙어 보이는 오젬픽 페이스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죠. 몸매는 모델인데 얼굴은 할머니가 되어버리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한 근육량 감소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지탱하는 근육까지 같이 녹아내리기 때문입니다. 근육 없는 마른 비만은 오히려 골다공증이나 대사질환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은 반드시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병행하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주사 한 번으로 편하게 빼려는 사람들이 운동을 열심히 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결국 편리함 뒤에 숨은 건강의 구멍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이 약을 만드는 회사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일라이 릴리는 15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미국의 대표적인 제약사입니다. 인슐린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던 회사이기도 하죠. 그들이 가진 막대한 자본과 연구 인력은 이미 다른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비만약을 파는 게 아니라 인류의 식문화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덜 먹기 시작하니 코카콜라나 네슬레 같은 식품 기업들의 주가가 휘청거릴 정도입니다. 먹는 즐거움이 사라진 세상에서 식품업계는 생존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죠.
이건 단순한 약의 성공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산업 구조의 재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한 성공 뒤에는 그늘도 깊습니다. 임상 데이터가 아직 10년, 20년 단위의 장기적인 안전성을 보장하지는 못하거든요. 나중에 이 약을 맞은 세대들에게 어떤 예상치 못한 질환이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인류 실험의 장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국인들의 반응은 특히 뜨겁습니다. 외모 지상주의가 강한 사회 분위기 때문이죠. 강남의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이 주사제를 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이 벌어집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는 직장인에게는 구원이다 라는 찬사와 약에 의존하는 나약한 문화라는 비판이 공존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약의 도움을 받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만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면 이 약은 분명 신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단지 미용을 위해 건강한 몸에 호르몬 조절제를 넣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은 아주 정교한 시계태엽과 같아서 하나가 어긋나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뇌를 속이는 행위가 장기적으로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이 보고되기도 합니다.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니 도파민을 얻을 곳이 없어서 삶이 무료해진다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큰 쾌락 중 하나인 미식을 포기하고 얻은 날씬함이 과연 행복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다이어트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의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고혈압, 당뇨,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분들에게는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올라가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이 약은 도구일 뿐이지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트렌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 정보에 밝아야 합니다. 무분별한 광고에 속지 말고 성분과 원리를 공부해야 하죠. 둘째,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지인이 효과 봤다고 나도 맞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셋째, 약에 의존하더라도 결국 생활 습관의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약으로 뺀 살은 약이 없으면 다시 돌아온다는 명확한 한계를 인지해야 합니다. 미래에는 주사가 아니라 먹는 알약 형태도 더 많이 보급될 전망입니다. 가격 또한 경쟁사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현실적인 수준으로 내려가겠죠? 2026년 이후의 세상은 비만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세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잃어버리는 본연의 가치는 무엇일지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인공적인 날씬함이 자연스러운 건강함보다 우대받는 세상이 과연 옳은 걸까요? 여러분의 건강은 그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일라이 릴리라는 거대 기업이 여러분의 날씬함은 약속할지언정 평생의 건강을 책임지지는 않죠. 기술의 발전을 누리되 그 기술의 노예가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연구원이 더 강력하고 부작용 없는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몇 년 뒤에는 정말 부작용 0%의 마법 같은 알약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만 치료제의 실체, 이제 조금은 감이 잡히시나요? 이것은 단순한 다이어트 정보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의 생존 전략입니다. 유행에 휩쓸리기보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문해보세요.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약으로 채울 수 없는 자존감은 결국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은 발전하고 우리는 그 위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세부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마운자로와 위고비의 차이점을 아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위고비는 GLP-1 하나에만 작용하지만 마운자로는 GIP라는 호르몬까지 두 개를 건드립니다. 타깃이 두 개니 효과는 당연히 더 강력할 수밖에 없죠. 일종의 쌍끌이 어선처럼 체내 지방을 긁어 모으는 겁니다. 네, 이런 이중작용 기전이 바로 일라이 릴리를 시가총액 세계 1위 제약사로 만든 비결입니다. 하지만 이 강력함이 우리 췌장에 주는 부담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췌장염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갑상선암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네, 쌀 빼려다 암 걸리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과장된 것일 수도 있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실제로 미국 FDA는 이 약들의 라벨에 강력한 경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약을 처방받을 때 이런 경고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개는 몇 킬로 빠진대요 라는 결과에만 집중하기 마련이니까요. 이제 실제 사용자들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약을 맞고 난 후 갑자기 음식이 역겨워져서 거식증 증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나니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회식 자리에서 혼자 물만 마시며 괴로워하는 모습 상상이 가시나요? 또한
근육 소실로 인해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만 지내게 됐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살은 빠졌는데 정작 움직일 힘이 없으니 이게 과연 건강해진 건지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근육 보존제를 이 비만약과 함께 처방하는 새로운 트렌드도 생겼습니다. 약을 먹기 위해 또 다른 약을 먹어야 하는 기막힌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 제약사가 설계한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약에 의존하게 만드는 시스템,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이 주사에 열광할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노력하기 싫으니까입니다. 닭가슴살을 먹고 매일 1시간씩 뛰는 고통보다 주사 한 번의 불편함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노력의 가치가 기술에 의해 대체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공부는 AI가 해주고 살은 주사가 빼주는 시대 말이죠.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의지의 영역이 귀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술을 이용하되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놓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약을 맞더라도 스쿼트 1개를 더 하려는 노력이 여러분의 진짜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이제 가격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네요. 2026년 현재 미국 기준 한 달 분량이 약 $1,000, 한화로 130만 원이 넘습니다. 한국에 정식 출시되어도 초기에는 이와 비슷한 가격대가 형성될 겁니다. 1년의 약값으로만 1,500만 원 이상을 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결국 이 약은 새로운 계급의 상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날씬함은 곧 재력이다 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거죠. 과거에는 부유함의 상징이 풍만한 몸집이었다면 이제는 마르고 탄탄한 몸매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비만은 가난한 이들의 질병이 되고 날씬함은 부자들의 전유물이 되는 서글픈 미래입니다. 이런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국가 예산을 비만 치료에 쏟아붓는 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암이나 희귀병 환자들에게 갈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학의 발전이 우리에게 새로운 윤리적 숙제를 던진 셈이죠.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지점은 이 약이 중독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입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니코틴 중독 환자들이 이 약을 맞고 술, 담배를 끊었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뇌의 보상 체계 자체를 건드리다 보니 나쁜 습관들까지 교정되는 부수 효과가 있는 거죠. 어쩌면 이 약은 비만약이 아니라 본능 조절제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탐욕을 억제하는 약, 들으면 들을수록 묘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하지만 욕망이 거세된 인간이 과연 창의적이고 열정적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적당한 식욕과 욕심은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었으니까요. 너무 깊은 이야기로 흘러갔네요. 다시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이 약을 맞기로 결심했다면 딱 3가지만 확인하세요. 첫째, 내 신장과 간 기능이 정상인가? 둘째, 나는 평생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셋째, 약을 끊었을 때의 플랜 B가 있는가? 이 3가지에 답할 수 없다면 아직 주사바늘을 몸에 꽂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지름길에는 반드시 톨게이트비가 있습니다. 그 비용을 건강으로 지불할지 돈으로 지불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웃고 있을 겁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인구가 그들의 잠재적 고객이니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시장이 열린 것입니다. 스마트폰 이후로 인류의 삶을 이토록 극적으로 바꿀 발명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거북목과 디지털 치매를 남겼듯 이 약도 무언가를 남길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지는 10년 뒤 이 영상을 다시 보며 확인해 봐야겠네요.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이고 기술은 계속해서 우리 편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 당장 주사를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건강해질 준비가 된 겁니다. 진짜 기적은 약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네요. 오늘 우리는 비만 치료제의 혁명과 그 뒤의 명암을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거대 제약사가 만든 이 약은 분명 인류의 축복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의지와 자연스러움을 시험하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언제나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약은 도구일 뿐입니다. 이 도구를 써서 삶의 활력을 찾을지 아니면 도구에 휘둘려 건강을 잃을지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자산임을 잊지 마세요. 남들이 좋다고 해서 유행이라고 해서 내 소중한 자산을 함부로 다뤄선 안 됩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공부하고 의심해 본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그 고민에 깊이를 더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여러분의 다이어트 메이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혼자 알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중요한 변화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나는 무조건 맞겠다인가요? 아니면 끝까지 버티겠다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정보가 됩니다. 2026년의 기술은 우리를 더 편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더 똑똑해져야 합니다. 교양주먹밥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됩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일상 속 교양 지식으로 찾아올게요.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자신을 아끼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양 주먹밥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진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건강은 습관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걷는 하루 되세요. 정말 끝입니다. 감사합니다.